이웃이 제 삶을 훔치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. 처음에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같은 색의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도, 머리를 묶는 방식이 비슷했을 때도, 심지어 제가 몇 달 전부터 쓰던 향수와 똑같은 향이 그녀에게서 느껴졌을 때조차도 그냥 취향이 겹칠 수 있다고 넘겼습니다.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 닮아간다고들 하니까요. 하지만 그 사소한 겹침은 점점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,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어딘가 불편한 감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밤 제 이름으로 된 SNS 계정에 제가 올린 적 없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그건 닮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 제 삶을 아주 조용하게 훔쳐가고 있었습니다. 그 여자는 제가 사는 할인빌라 302호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녀를 금방 좋아하게 됐습니다. 늘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, 무거운 짐을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보태고, 늦게 들어오는 이웃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. 때로는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고, 누구에게나 과하지 않은 친절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. 저 역시 처음에는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제 습관과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.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. 그녀의 닮음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. 제가 입고 나간 옷과 거의 동일한 스타일을 며칠 뒤 그대로 입고 나타났고, 제가 자주 가던 모닝 카페에서는 제가 앉던 자리까지 똑같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심지어 제가 SNS에 올린 요리를 며칠 뒤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 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도 반복됐습니다.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둘이 진짜 친해졌나 보다.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녀와 단둘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. 친해서 닮아간다는 말이 어딘가 완전히 틀려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. 이상함이 확신으로 바뀐 건 직장에서였습니다. 동료가 아무렇지 않게 제 SNS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요즘 사진 분위기 바뀌었네요. 그 말을 듣고 계정을 확인한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. 제가 올린 적 없는 사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제 계정에 올라와 있었습니다. 제가 가지 않은 장소, 제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, 기억에도 없는 하루들이 마치 실제로 존재했던 일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더 소름 끼쳤던 건 사진 속 저의 표정이었습니다. 억지로 만든 표정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자연스럽게 짓는 미묘한 표정과 시선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. 누가 봐도 그건 저였습니다. 계정 정보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.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, 로그인 기록에도 낯선 접속 흔적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도 게시물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마치 누군가가 제 일상을 대신 살아가고 그 기록을 제 계정에 남기고 있는 것처럼요. 더 이상했던 건 댓글들이었습니다.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. 다음에 또 봬요. 그 사람들은 분명 저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모르는 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. 그리고 그 나가 점점 더 현실을 차지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. 그 이후로 제 일상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. 회사에서는 제가 잡았다는 미팅 일정이 이미 등록되어 있었고, 거래처에서는 제가 보냈다는 메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일들은 점점 더 잦아졌고,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?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설명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고, 침묵할수록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.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점점 더 저가 되어갔습니다. 제가 자주 쓰던 말투와 억양을 그대로 따라했고, 제가 습관처럼 사용하는 표현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그 이야기는 제가 어디에도 기록한 적 없는 기억이었습니다.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. 그녀는 단순히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쪽까지 침투하고 있었습니다. 마치 제 삶 전체를 복제해내려는 것처럼.
그리고 그때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.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완전한 대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. 저는 결국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. 그녀가 이상하다고 제 삶을 따라하고 있다고,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.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. 사람들은 오히려 웃으며 넘겼습니다. 두 분 원래 친해서 닮은 거 아니에요?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서 좋던데요. 그들이 말하는 밝아진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갔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결정적인 순간은 너무나 평범한 저녁에 찾아왔습니다. 집 앞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. 그녀는 제가 자주 입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제 가방과 똑같은 물건을 들고 있었으며 제 이름으로 온 택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를 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. 늦으셨어요.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녀의 시선 속에서 저는 이미 주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마치 이 공간에서 밀려난 존재처럼.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. 제가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. 지금 이 사연을 보내는 이 계정조차 과연 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. 제 SNS는 이미 그녀의 것이 되었고 제 인간관계도 제 일상도 제 자리도 하나씩 그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저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이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. 아무도 구분하지 못합니다. 누가 진짜인지 누가 먼저였는지조차. 그래서 이제는 저 스스로도 묻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가 맞는지.